자,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유료 사이트든지 이렇게 다 보면은 제시외라는 물건, 제시외라는 문구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봤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시외 물건에 대해서 오늘은 상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시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시외라는 것은 공적 장부에서 제외된다라는 뜻입니다. 공적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제시외 물건이 매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주가 채무자인가 제3자인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건물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제시외 물건의 소유자라면 매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제3자 즉 임차인 등의 소유자라면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이라는 문구와 또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 어떤 경우가 낙찰자에게 유리할까요? 대다수는 제시외 건물까지 덤으로 가져오는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을 좋아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시외 물건 매각 포함 물건은 낙찰을 받으면 내 소유가 됩니다. 민법상은 내 소유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 안 됩니다. 공법상은 위반 건축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위반 건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원상복구로 시정 가능한지 또는 시정 불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시정명령으로 원상복구가 안 되면은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도 알고 난 다음에 입찰에 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또 특히 위법 건축물 문제는 명도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불법 정축한 경우에는 용적률 위반이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곱하기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이 부담되어 가지고 원상복구하려 해도 위법 건축물의 임대차가 유지되고 있다면 임차인의 임차 기간 동안 원상복구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제가 구태여 말씀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협상해서 철거하든지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임차인의 또는 이사를 보내고 비싼 경비를 주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제시외 물건 매각 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민법상은 제시외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공법상은 문제가 대신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다르죠. 제시외 물건의 위반 건축물이든 매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제시외 물건이 매각에 포함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과 비교해서 제시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매각에 포함되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응해야 한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때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무허가 미등기에도 미치기 때문에 꼭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경매 입찰에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법적인 면과 경매를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경매의 이론만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경매로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아파트 물건이나 받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매를 조금 이론만 배우고 나면은 그저 아파트라든가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 되면은 낙찰을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뭐가 됩니까? 1가구 2주택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는 경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좀 더 폭넓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